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주도주가 사라지고 테마주들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 올라주는 주도주를 뚝심 있게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불안한 시장 안에서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테마주를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 아직까지 기준이 잘 안 세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략, 이슈를 통해서 세워드리도록 하죠. 이번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오후장 시장의 변화 크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서 몇몇 종목들의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뭐 AI 관련주라던가 뭐 GPU 관련주들도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큰 변화를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시장 속에서는 시총 상위주보다는 개별주가 확실히 강함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거래소 속에서 시총 상위들의 흐름을 보면 대한항공,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미국장에도 유틸리티 쪽이 시세가 연속성이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재료, 유가 같은 경우가 하락하다 보니까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개별주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강하다 보니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대형 주군에서 오전에는 약하다가 오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 오늘은 삼성전자, 네이버가 오전부터 좀 강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수는 0.5%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군들이 약하다 보니까 지수는 또 마이너스에 위치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8% 하락,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가 5%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0.66% 정도 하락을 하는 지수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엔터업종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계속 강해요. 그다음에 AI 의료 쪽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있지만 오전부터 좀 강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개별주 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 굵직한 이슈들은 또 뭐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개혁할 줄을 진 머스크가 이번에는 방산주들을 지금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원하는 건지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IRA 폐지를 해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방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 대다수의 방산주들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대로템 1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가량의 급등.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 X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전히 일부 바보들은 F-35라는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중국의 드론 영상입니다.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바보들이 지금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인 전투기는 드론 시대에는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조종사만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다. 지금 F-35는 세계 최대 방산업체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시대 유물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F-35는 비싸기만 하고 모든 분야를 조금씩 다룰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기체가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개혁의 칼자루를 방산 쪽에 휘두르는 거 아니야? 그럼 국방비가 혹은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연결로 인해서 오늘장 방산주가 밀리고 있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성우 이사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 F-35를 뭔가 공략하고 있긴 하지만 드론에 대한 또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 전반적인 국방비 감축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무기를 선호하느냐 그 차이지 않을까라고 전 받아들였는데 시장은 이 국방비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일론 머스크의 역할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거죠. 네. 그러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국방비 또한 그 부분에 일조를 합니다. 그러면
쉽게 단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F-35 한 대가 한 990억 원 정도예요. 네. 990억 원. 그런데 전투용 드론의 고사양 버전이 한 160억 원 정도 합니다. 단가가 5분의 1 정도가, 아니, 6분의 1, 약 6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투용 드론을 활용하면 그 F-35보다는 더 효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990억 원이라는 전투기의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인력이 탑승했을 때의 인력비, 그 다음에 무기에 대한 교체 부분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1,500억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가 차이가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용이 빠지는 부분을 활용해서 국방비 부분의 지출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 원하는 게 지금 적자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적자를 어디서 줄이냐 하다 보니 뭐 보조금도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방비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F-35를 콕 찍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이쪽에서도 새는 돈이 많다, 줄여보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최근에 이 방산주들이 하락할 당시만 하더라도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많이 올라서 일시적인 건전한 조정을 겪는 겁니다라고 지금까지는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등장하게 되면 네. 펀더멘탈 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법한 그런 악재로 작용할까요? 네, 펀더멘탈의 훼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급의 수주장고, 네. 그다음에 내년의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각 국가들의 국방비의 증대 부분, GDP만큼의 증대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하나의 국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의 추정치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펀더멘탈의 훼손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는 재건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재건의 부분을 추진할 때 방산주 같은 경우가 뭐 세론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는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기의 대체 요인이 있다 보니까 펀더멘탈 훼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가 또한 오늘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걸 뭐 가격 메리트가 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거는 시장 요인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고 펀더멘탈 훼손이 있을 때는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은 무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드는 궁금증은 미국의 국방비를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네. 미국의 무기에서 우리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미국 외 지역들의 국방비를 좀 더 예의주시했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우리 무기 쓰고 싶어? 우리 도움 빌리고 싶어? 그럼 돈 내라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기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네,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미국이 빠진다고 다른 국가들의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줄일까요? 현대전 같은 경우는 네. 타격전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대해서 정밀 타격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전을 넘어서 새로운 전투가 대입된다라고 하면 뭐 드론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 네. 이거는 언제나 생각으로만 있어 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다 보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서 나간다라고 하면 트렌드가 바뀐다면. 다른 국가들도 역시 조금 뭐 국방부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식으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미국의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무기들, 뭐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무리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게 글로벌 국방비 지출 규모 추이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아메리카 그리고 아세안 및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아메리카 쪽에서의 비중보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세안 및 오세아니아 쪽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의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최근에 뭐 폴란드에 무기 수출했다라던가 그런 계약 소식이 나왔을 때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력이 있구나로 접근해서 관련주들이 오른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뉴스로 인해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그럼 이 불안한 상황 안에서 오늘장 하락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산주들 매수 기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지금 하락한다라고 해서 네. 매수 기회는 아니라고 봐요. 이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어요. 우리는 적어도 방산주 같은 경우가 재건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수주 잔고에 대해서 뭐 지금 올해 는 만큼 내년 같은 경우도 그 폭이 늘 수 있다라는 게 컨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훼손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추정치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한 내년에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방산주의 하락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산주의 최선호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최선호주를 방산에서 찾기보다는 드론에서 찾아야만 하는 걸까요? 드론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또 이것도 해외로 더 건너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방산 중에서 뭐 대북에 대한 요소를 함께 품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인데요. 방산에 대한 부분이 훼손돼서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뭐 폭넓게는 50% 이 정도의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대북에 대한 부분의 진행은 정부 한 1년 차에서 2년 차 사이에는 또 열어둘 수 있다 보니까 방산 최선호주로는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 뉴스를 가지고 그럼 드론 테마가 답이구나라고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실상 국내 기업으로 연결되기에는 아직 기술과 경쟁력이 적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테마성 흐름을 띠겠고 최선호주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방산 최선호주로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을 드렸고요. 오늘은 매수 기회가 아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전에 2차 전지를 공부했을 때는요. 노스볼트 파산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조금이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오늘 전기차 관련주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다들 시총이 좀 크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의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명신산업은 1%가량의 상승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뉴스가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못한 건지 보겠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발언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액공제를 없애도 우리가 개입해서 캘리포니아에 자체적으로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편하게 말해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우리는 캘리포니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간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사랑을 보셔도 그 주지사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무궁의 자동차 구매자 대상으로 환급 제도를 운용했고요. 총 14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기차 59만 4천 대 구매에 지원을 하는 모습이죠. 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지금 벌써 뭐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긴 하지만 네. 민주당 안에서 나름의 그 영향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한테 먹힐까요? 뭐 우선 이 정책을 놓고 보면 네. 아예 트럼프 당선인의 포지션과는 180도 반하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테슬라를 배제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점이 약간 정치적인 요소도 미국에 존재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가 나아갈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 주별로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면 조금은 충돌도 뭐 있을 수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건 나머지 주들 뭐 캘리포니아 외에 기타 공화당의 텃밭 뭐 네. 이런 주들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지속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반응을 할 수 있겠는데 약간의 정치적 요소가 나타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지속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점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2차전 지수들의 반응이 딱히 없었던 걸까요? 간밤에는 테슬라를 제외한 뭐 리비안이라던가 2차전 지수들이 올랐습니다. 왜냐 테슬라는 이미 경쟁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 나는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우리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걸 텐데 왜 오늘장에 반응을 못하는 걸까요? 만약에 보조금 제외한 테슬라,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차 메이커사들 같은 경우가 네. 이런 식으로 그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나머지 주들이 평등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단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예, 전기차의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다 보니까 네.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 그래요? 영향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 주별로 정책으로 가게 되면 아예 무한 경쟁으로 오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요, 가까운 유럽 국가로 갔을 때 유럽은 최근에 중국과 이 전기차 관련된 이슈 보조금 관련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유럽에는 중국 전기차와 그다음에 글로벌 전기차가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단가로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캘리포니아의 요소, 그다음에 나머지 주들의 확산 가능성, 이거는 배제를 하고 다른 국가에서 이걸 봤을 때 보조금의 허들을 무한 경쟁으로 낮춘다라고 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그러면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한 값에 살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전기차를 선호할 것이다. 많이 살 거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서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영향도 받을 수 있는 거였나요? 네.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래도 네.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반등은 나왔죠. 이게 왜냐하면 IRA 법안의 폐지의 강행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 빠진 주가의 회복은 나타났지만 펀더멘탈 부분에서 개선된 게 없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개선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 그를 놓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지수를 놓고는, 다만 우리 포트에 지대한 수익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갖고 오기에는 펀드가 아직 약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정도만 열어두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레이딩 안에서만 대응을 하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2차전지 주요 업체들의 합산 시가총액 추이를 보시면요. 사실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해 내내 힘들었어요. 추워지면 찬바람이 불면 확실한 반등의 신호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찬바람이 불 때쯤 갑자기 또 트럼프 당선인이 나타나면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다시 밀려났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최근 말씀드렸던 노스볼트 파산 이야기,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이라던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간 정도,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불과했는데요. 우리 이성 이사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고 했으니 네. 그 안에서 종목을 굳이 많이 퍼뜨리기보다는 그냥 알짜배기 한 종목으로 기회될 때 모아가거나 보유자분들 위주의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네요. 이번에 전기차의 캐즘을 통해서 네. 소재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되려 고객사를 늘렸습니다. 그게 배터리 셀 중에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주요 3사를 합산하더라도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46 시리즈 배터리나 이쪽으로 프리미엄 배터리로 나아가면 LG에너지 솔루션의 확보된 특허를 바탕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대장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가격은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박스권 하단은 한 37만 원 중반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함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전지 대장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봤습니다. 오늘 방산의 경우에도 매수 기회가 아닌 것 같고요. 2차전지의 경우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제 상승이 좀 강했는데 또 하루 만에 사라져 버렸으니 대응 우리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